안녕하세요. 네, 저 엊그저께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 마인드풀리스 명상이라고도 하고요. 그 관련된 주제의 이야기에 그 우리 많은 선후배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약속대로 세미나를 할 건데 세미나를 모여서 하면은 시간도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동영상 찍었습니다. 네. 한 10분, 15분 정도 찍을까 하는데 그 사이에 다 얘기할 수 있을지 일단 최대한 잘해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MBSR, Mindful Based Stress Reduction 해서 명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이자 뭐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도 있고요. 관련된 논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불교가 현대 불교로 발전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현대 불교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MBSR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 건강을 뭐 이렇게 향상시키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이 엄청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한 지난 한 5년 전부터. 그래서 저도 이쪽에 관련돼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저는 한 20년 가까이 이런 쪽에 관련돼서 계속 이렇게 약간은 뭐 학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던 게 좀 이제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아는 건 많이 없지만 좀 그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어떤 상식 수준에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오늘 신비주의적인 내용은 싹 빼버리고 오로지 아주 현실적인 우리의 현실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근거에서 얘기하는지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했었던 책들입니다. 이거는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분이세요. 요즘 굉장히 핫하신 분인데 지금 캐나다에 계시고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분이 쓰신 지금 이 순간의 나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이분께서 책을 몇 개 쓰시고 주로 이분은 이제 많이 강연들을 많이 다니십니다. 그 다음에 카오스와 복잡계의 과학, 그 다음에 융 무의식 분석, 그리고 융 분석 비평사전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죠. 네, 이 책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이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신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의식혁명이 제가 이번에 개발을 한 현존하세요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는 어떤 그런 이론들을 말씀하시는 분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역 책을 좀 많이 읽었고요. 주역 원론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역 책 중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이 이제 쓰신 분인데 초은 김승호 선생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직접 이분한테 사사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역 대가 하면 아마 김승호 선생님 아마 지금도 꽂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 늙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이분한테 한 2년 가까이 좀 배웠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비주의적인 내용은 싹 빼버리고 오로지 현실적으로 그 공도리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 네, 그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저를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좀 그래요. 제 친구들 좀 보면 전부 고혈압, 당뇨병, 뭐에다가 뭐 지금 뭐 온갖 걱정들 많고 막 건강이 되게 안 좋아요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대화의 어떤 주제들도 좀 더 이게 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고 나 그 친구들이 이제 저를 좀 신기해합니다. 넌 왜 이렇게 철딱서니 없이 사냐? 넌 왜 이렇게 걱정이 없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우리 내면에 대해서 너무 그 도외시한달까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 육체적으로도 많은 병을 야기한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제 거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서점에 가 보시면 막 책들이 명상 관련된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훑어보면 다 좋은 얘기죠. 다 좋은 얘기인데 이 딱 와닿는 어떤 핵심을 꽉 찌르는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지만 다 읽고 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론 또는 주장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제가 그 학교 교양 수업에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양 수업에서 다뤘었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오늘 좀 소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이어가지고 최근에 썼던 논문,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부랴부랴 쓴 논문까지 해가지고 한번 맥락을 이어서 한번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생각은 자동적입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나는 생각하고 있다. 아닙니다. 생각이 나한테 오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랑 비슷하냐면요. 재채기 비슷한 겁니다. 재채기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딸꾹질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이 우리 육체의 기본적인 어떤 본능적 행동이에요. 근데 이거에 관련된 논문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2020년 논문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fMRI를 찍었는데 fMRI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포인트들을 쫙 추적을 했습니다. 이게 시간축이고요. 시간축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그 어떤 뉴런의 집합일 수 있겠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가장 활성화되는 초점을 이렇게 쭉 따라오면 갑자기 얘가 다른 포지션으로 천위를 한답니다. 그 천위하는 횟수를 따져보니까 약 1분에 한 6.5번 정도 그 천위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생각의 주의 집중이 한번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먹었던 저녁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 어떤 뉴스 기사 생각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순간에 천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렇게 스탑워치, 카운터 있죠? 카운터나 아니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1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의 개수를 한번 세보라고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6.5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친구는 하나도 생각을 안 했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자기가 생각이 일어나는 그거를 잡아채는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막 10번, 20번씩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예민하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의 빈도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뇌 활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자동적 생각들이 대부분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면 곰곰이 이제 제 내면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 따져보면은 주로 불안 또는 뭐 욕망, 불만 또는 뭐 수치심,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에요. 후회 뭐 이런 것들. 한 단적인 예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예인데요. 네, 보노보노입니다. 보노보노. 아주 인기 있는 사랑받던 캐릭터인데요. 한번 보노보노의 한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빠, 저 소리가 뭐지요? 아빠, 저쪽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아빠가 애먹고 있는 것 같아. 아마 어른한테 물으면 안 되는 일인가 봐. 저 소리는 어른들이 어린이에겐 비밀로 퓨퓨 소리 내면서 퓨퓨 춤을 추고 있는 소린가 봐. 그게 아니면 어른들이 바다를 향해서 퓨퓨 소리 지르면 틀림없이 나쁜 애 잡아먹는 귀신이 나타나나 봐. 어른들은 나쁜 애 잡아먹는 귀신을 부르느라고 퓨퓨 소리를 내고 있나 봐. 그래, 틀림없이 그래. 그리고 나는 잡아먹힐 거야. 네, 이 보노보노 이 행동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되게 재밌어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머릿속에서 굉장히 그 치밀한 시나리오들을 굉장히 높은 자유도로
많이 발생시키잖아요. 네. 두 번째로 영화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 영화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입니다. 상도 많이 탔고요. 그 실제 실존 인물 존 내시의 그 인생을 그린 영화인데 그 존 내시가 노벨 경제학상 타셨는데 이분이 이 조현병이 있으세요. 그래갖고 이 뭐 자기가 무슨 뭐 비밀 요원의 어떤 뭐가 돼가지고 하여튼 망상 속에 삽니다. 막 그래서 환영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환영들이 뭐 스파이부터 시작해서 친구 뭐 해가지고 계속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환영이에요. 환영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계속 뭔가를 추궁합니다. 뭘 해라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조현병 환자들이 겪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존 애쉬는 정말 대단한 분인 게 이게 환영이라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못하지만 이 환영을 그냥 인정하면서 그 환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으로 같이 공존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장면 보면은 이 영화에 참 멋진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네, 이 그 학생들과 이렇게 뭐 대화도 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사람 주변에는 그런 환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영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로서도 그렇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정말 대단한 미션을 극복하신 분이다라고 진짜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두 개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자동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적절하게 제어되지가 못하면 이게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그 존 내시가 이제 발작을 일으키는 환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발작을 일으키거나 또는 번호 저렇게 하면 분명히 저 이제 병납니다. 저 하루에 몇 번씩 저렇게 해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당연히 몸이. 그래서 말인데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약간은 도발적인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현병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일단은 다른 병과 다르게 얘는 약간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키조프레니아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주된 특성은 망상과 환각이에요.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가 보인다든지 이런 환각하고 망상. 남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신만의 믿음. 내 귀에 도청장치가 돼 있다. 뭐 누가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왜 스펙트럼이라고 하느냐? 오티즘하고 스키조프레니아는. 그랬더니 말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 방대하대요.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가 조현병이라고 말하기가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은 네, 저는 그렇게 거의 확신하는데요. 우리 인간들은 전부 정신병을 갖고 있습니다. 선천적 정신병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조현병적인 증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뭐 약간 자폐도 있는 것 같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우리 선후배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망상 없으십니까, 진짜로? 네, 저는 망상 있습니다. 중요한 일 할 때는 밥 먹으면 안 돼요. 밥 먹으면 망합니다. 그 다음에 괜히 사자 들어가면 싫고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기분 되게 나쁩니다. 골프 망치면 열받고요. 어떻게 하면 골프를 망친다라고 하는 징크스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지난 금요일 날도 골프를 박살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스트레스 이빠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저 변 선배님 꼬냑을 그냥 막 들이켰더니 마태이가 가가지고 조금 결례를 했습니다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게 있죠. 우리는 다 누구나 믿고 있는 본인들의 망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 다 망상입니다.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게 사실이 확인됐느냐? 확인 안 됐어요. 모든 것들이 다 추측에 기반한 것들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거를. 그럼 환각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환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어느 날 머릿속에 어떤 멜로디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멜로디가 도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 이런 거 안 하십니까? 혼잣말. 예를 들어, 자, 오늘 저녁에 뭐 만들어 먹지? 듣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그럽니다. 희한하게도 이런 걸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혼잣말 많이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그래서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놀라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잣말을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라고 해서 조금 처음에 당황한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머리 좋은 사람들 혼잣말 많이 합니다. 그 혼잣말이 그게 일종의 내가 일으키는 환영의 목소리예요.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도 주로 언어로 표현되잖아요. 영상도 있지만 주로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심각해지면 이 스펙트럼 상에서 시리어스한 파트로 이제 만약에 이제 천이 되면 왜? 그러면 이제 조현병 되는 겁니다. 예. 그 사람들 머릿속으로 계속 소리 들린다잖아요. 우리도 그런다는 겁니다. 일반인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느냐?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요. 여기 줄리언 제인스라는 분이 쓰신 의식의 기원이라는 책인데요. 사피엔스는 워낙 유명하니까 둘째치고 이 책은 뭐라고 하냐면 왜 인간들은 신을 믿느냐? 그 신이라는 게 이 사람 주장은 그래요. 고대 인간들은 이 조현병적 증세가 강했대요. 그래서 소리가 들렸답니다. 내면에서. 그러면 그 소리가 신의 목소리라고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대가 이제 발전하면서 인간들이 점점 진화를 하거든요. 그 진화를 하면서 점점 그런 조현병적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 분포가 줄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인가 인간이 이제 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는 시점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다양한 종교 의식들이 발현되었다. 뭐 이런 뭐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얘기고요. 사피엔스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이 그 망상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집단이. 망상이 그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쳐서까지 믿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무형의 어떤 것들을 산정해 놓고 그것을 위해서 집단이 그 집단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명을 발전시켜 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오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개개인들이 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자동적인 생각은 일종의 인간이 갖고 있는 선천적 버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각자 이상한 버그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몇 개씩 갖고 있는 버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없으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인간한테는 어떤 버그가 있냐? 뇌라고 하는 이 기관이 이렇게 괴상한 흥분을 한다는 거죠. 평소에도. 그래서 우리 모두 어느 정도의 병적 결함을 지니고 있음을 좀 자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통의 핵심 원인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주장합니다. 근데 이 주장이요, 제 주장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그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고의 원인, 이제 인간은 이제 두카를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두카가 뭐냐면 이거예요. 망상, 그 생각, 망상과 환영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원죄도요. 그 해석을 하는 분들에 따라서는 그것이 이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의 수피즘도 얘기하기를 어떤 그런 신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왜곡되는 그런 어떤 망상의 요소로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불교 중에 우리나라의 선불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러한 어떤 병적 결함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현실적인 얘기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카르트 톨레 이분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세요. 이분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하시는 내용을 조금 알기 쉽게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바로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아니, 계좌번호 받아 적고 준비하시라고요. 계좌번호를 제가 아니 근데 외국인이세요? 했잖아. 나는 한국말 조금만은 알아들을 수 있죠? 아니 계좌번호 받아 적을 수 있죠?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장이 아니라 계좌번호. 계좌번호로 계좌번호가 아니라 알았어요. 계좌번호. 계좌번호 받아 적으세요. 알겠습니다. 종이 있죠? 조니 종이. 뭐라고요? 조니 이 영상 웃긴 영상인데요. 저도 이거 뭐 빵 터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걸 왜 여기다가 얘기했냐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동적인 생각들, 특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전부 이 보이스피싱하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적어놨다가 나중에 실제로 그것이 실현이 되거나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카운트를 저는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싹 다 거짓말이에요. 싹 다.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었네? 이거 거짓 생각이었네? 라고 하면 이 생각의 태도는 어떠냐면 아님 말고 하고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생각들에 내가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데미지를 받게 되죠. 근데 지금 이 동영상처럼 상대가 보이스피싱인지를 완벽하게 자각하고 있으면 뭐라고 떠들든 제가 흔들리지 않겠죠. 그냥 너는 너 마음대로 떠들어라. 왜? 자동적인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존 내시처럼 환영이 보이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런데 그런 환영이 보일 테면 보여라. 나는 너가 환영인 줄 안다.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래, 생각이 들어왔구나. 난 네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임을 나는 안다. 네가 말하는 게 모든 게 거짓인지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 이러자는 거예요. 이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한 현상들을 몇 가지 경험하실 텐데 그 생각들이 전개를 못해요. 얘네들이. 이 보이스피싱하고 비슷해요. 내가 보이스피싱을 알아채는 그 순간부터는 얘가 뭐라고 떠들어도 저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보이스피싱임을 자각하고 있지 못한 상태가 길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몸이 데미지를 받고 정신이 피폐해지냐면 우리 몸은요, 우리 신체는 생명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명체가 약간 특이한,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전부 다 사실인 줄 알아요. 그것이 가짜이더라도 내가 그것이 가짜라고 자각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볼 거예요. 거짓 상상입니다. 맨손에 레몬을 하나 들었는데 이 레몬이 아직 익지를 않았어요. 막 파래 거의. 이거를 하고 한번 깨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침 나옵니까? 침 나옵니다. 침 나옵니다. 생각이 무엇이든지 간에 몸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들 때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네모반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8시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공습경보. 완전군장 매야죠. 완전군장 매고 막 연병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건 연습 취소. 그러면 저 다 풀고 이제 네모반 와 있는데 또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렇게 1분에 6.5번씩 하루에 한 수천 번씩 사이렌이 머릿속에서 울린다면 연병장에서 군대에서 그럼 그 군인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투 능력 상실하고 완전히 맛이 가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망가져 갑니다. 몸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냥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현재 순간에 있는 일이 아니라면 일단 다 거짓 취급합니다. 과거의 기억이든 미래의 예측이든 뭐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실험을 하나 시키거든요. 간단한 실험. 뭐냐면 한번 선후배님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지금 일요일 몇 시야? 일요일 2시거든요. 다음 주 일요일 2시에 뭐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지금? 그때쯤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 있을까요? 뭐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이거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놓고요. 3시, 일요일 오후 3시에 알람 맞춰놔서 알람 딱 울렸을 때 예측했던 것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맞습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미래의 결과의 예측에서도 정확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달 후, 1년 후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마음속에서 근미래에 있을 어떤 불안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예측한 거 한번 적어보세요. 실제로 그 현실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안 벌어집니다. 그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뭐라고 떠들든 안 믿어요, 저는. 그리고 그냥 떠들고 있으면 아, 너가 떠들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겁니다. 이것만 했더니 매일 술 두세 병씩 먹고요. 지금 벌써 7년째, 제가 거의 7년째. 안 믿어지시겠지만 금요일날 그렇게 먹고 토요일 어제도 소주 2병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고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담배 엄청 많이 핍니다. 하여튼 건강에 안 좋다는 짓은 골라서 다 하는데 밥도 불규칙하게 먹고, 예, 뭐 건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제 몸 자체가 실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아니 뭐 타고나기를 건강하게 타고났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니거든요. 저 10년 전만 해도 완전히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위궤양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건강검진하면 저보고 돌연사 한다고, 돌연사 위험도가 엄청 높다고 막 그랬었어요. 담낭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로결석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심장 안 좋아요. 그건 내력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심장이 안 좋으시고 아버지도 작년에 뇌경색 오셔갖고 지금 엄청 고생하고 계세요. 그거 계속 제 여동생도 지금 부정맥으로 엄청 고생하고 있고 저 또한 부정맥 증세가 있어가지고 정밀 진단 받아봤더니 의사가 하시는 말이 괜찮다고.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선천적으로 건강한 체질은 결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이제 이렇게 알아차림을 시작한 게 이제 한 4, 5년 되거든요. 4, 5년 새에 굉장히 좋아졌어요, 몸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게 뭐냐면은 자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변한달까요? 예. 왜?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에 빠져 있어요. 당장에 지금 재정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제가 카드 다 막혔어요 지금. 그런데도 저는 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나는 이제 망할 거야, 나는 이제 뭐 이러한 보노보노가 떠들어대는 것 같은 그러한 상상의 나래를 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알았어 해결하면 돼 이렇게 그렇게 뭐라 그러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 전략에만 집중하는 거죠. 바로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긁으면 부스럼입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돼. 피해야 돼. 또 멍 때려야 돼. 멍 때리지 마십시오. 멍 때리는 건 현존의 정반대길입니다. 바보가 생각을 안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천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힘든 거죠. 바보가 되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날인가 어떤 분이 또 저한테 그래요. 아, 그러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 반성을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예, 자기 반성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학입니다. 왜 자학합니까? 그러면 사이코패스 되라는 얘기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사이코패스와 유사합니다. 다만 사이코패스는 동물이에요. 모든 동물들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적인 지능에서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는 그거야. 그 죄죠, 그거는. 다만 우리는 죄의식과 수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통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죠. 그쵸?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서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건 선택이잖아요. 네. 설 수 없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과 설 수 있지만 앉아 있는 건 다르잖아요. 즉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게 이거 좀 말씀드릴 건데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보통 명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상태가 도움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바보 됩니다. 또는 자체 판단, 감정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상호작용을 통제하는 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그 감성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위험한 짓입니다. 저는 뭐냐면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자는 거예요. 일어나는 걸 어쩔 수는 없어요. 다만 사로잡히지 말자. 그래서 긁어부스럼입니다. 생각은 맞서 싸우려고 하면 그 생각이 더 커져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날 때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안녕? 너 또 왔구나? 또 이상한 생각 시작했구나? 하면서 반갑게 마련해 줍니다. 아까 그 보이스피싱 그 외국인처럼 하면서 놀리듯이 그냥 그 다가왔음을, 그 생각이 자동적으로 일어났음을 그 자체로 인정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인식하지 않으려 하면 돼요. 보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바로 그 순간 잽싸게 지금 여기로 도망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책상 위에 앉아 있고 여기 커피가 한 잔 있고 뭐 이런 현재 상황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아무리 강력한 망상의 에너지를 갖고 들어오는 친구라 하더라도 견디지 못하고 사그라집니다. 왜? 보이스피싱 안 먹히면 전화 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금 여기로 돌리는 겁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돕는 앱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그 플레이스토어 연회비 안 냈다고 잘렸거든요. 조만간 다시 이제 할 건데, 근데 이 앱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지금입니다. 현존 자각.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나에게 병적 버그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병적 버그를 해결하는 방법 자각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을 현재 지금 여기로 의식 전환하는 거. 의식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요거예요. 요거만 그냥 부지런히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한밤의 슬기로운 이게 부처님의 그 니까야예요. 니까야가 뭐냐면 그 진짜 부처님 말씀을 구전해서 내려온 것들을 이제 문서화시켰는데 우리나라 불교도 많이 최근에 발전해서 이 니까야들을 전부 이제 한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이 있고요. 이 시가 너무 아름다워서요. 저는 이 시를 외우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떠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즉각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바로 알고 수행하라. 오늘 해야 할 일에 정진하라. 내일 당장 죽음이 찾아올지 그 누가 알겠는가. 대군을 거느린 죽음의 신에게 결코 굴복하지 마라. 이처럼 밤낮으로 피곤을 잊은 채 수행하는 일을 한밤의 슬기로운님, 거룩한 해탈의님이라 하리.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가 정확하게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이거 외웁니다.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잡념이 일어나고 할 때는 이 시를 그냥 달달 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군을 거느린 죽음의 신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네, 이거죠, 이거.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어디 갔어?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네. 1분에 6.5번씩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면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사로잡히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학생들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현존하세요 시켰고요. MBSR은 이제 전 카바틴 박사가 이제 82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2달 프로그램이에요. 2달 동안 현존을 계속 가르칩니다. 지금 제가 하는 현존을. 그런데 이제 이게 명상과 요가의 형식을 띠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명상과 요가 형식들이 제가 무슨 수도승은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뭐 그럴 만한 인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는 진짜 일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냥 현존하면 된다. 머릿속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된다. 머릿속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으로 내 몸이 다치지 않도록 현재 이 순간으로 내 주의 집중을 옮긴다. 요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명상에 대한 편견이 많아요. 종교적이다. 뭐 주화인마에 빠진다. 명상 이상한 사람들 하는 거다. 종류가 많고 막 하다 보니까 호흡 잘못해가지고 막 질식하고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저는 안 합니다 이런 거.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인간을 초월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목적하는 바가 무슨 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 몸을 지키고 내 정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현존하세요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만배 교수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 9레벨 9레벨 하실까봐 겁납니다. 9레벨 하시면 20만 원어치 상품 드린다고 그랬는데 여튼 이거 한 2달 걸려요. 해서 했더니 우리 저 교양 과목 듣는 학생들 했더니 이게 척도예요. 설문 척도. 그래서 SWLS하고 PSS-10 했는데 이건 행복 척도고요. 이건 스트레스 정도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높고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적더라고요. 이건 뭐 기본적인 어떤 체크고요. 그냥 데이터 신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데이터 제대로 체크했다. 그래 놓고서 이게 중요한데, 현존하세요라는 앱을 9레벨을 찍은 친구들한테 9레벨 찍고 나서 또 시켰어요. SWLS와 PSS10을 또 시켰더니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14%, 15% 정도 이렇게.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실제로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아졌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이거 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머릿속에 잡생각이 일어날 때 자꾸 이렇게 깬다는 거예요. 마치 꿈에서 깨듯이 이렇게 딱 아차 이러면서 깬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 챙김 성격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그날 그 회식 자리에서 얘기했던 스트레이트 마인드풀리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 습성이에요. 그 개인이 갖는 어떤 성격적인 거죠. 우리 약간 사이코패스 성질을 가진 사람 딱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음 챙김적 습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 많이 없고 스트레스 안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멘탈 강하다고 하죠. 이러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이트 마인드풀리스 또는 디스포지셔널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요 어떤 분야가 지금 굉장히 학계에서 빅이슈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안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발벗고 한번 뛰어들어서 해보려고, 연구 차원으로. 그래서 이게 스트레이트 마인드풀리스에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근데 롱텀을 봐야죠.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종강하고 이제 이 롱텀으로 한 뭐 6개월 후, 1년 후에도 실제로 이런 스트레이트 마인드풀리스 성향이 남아 있는지를 좀 궁금해서 보고 싶은데 연구비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하죠.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신비주의적인 거 싹 빼버리고 진짜 우리는 다 이제 리서처잖아요. 어떤 리서치 관점에서 과학적 접근 방법을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인간이 기본적인 망상과 환영의 어떤 오류가 있음은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특히나 우리가 어려운 일에 경험을 하거나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망상이 엄청 세집니다. 그죠? 머릿속에서 막 수많은 시나리오들이 저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때 그것을 자각을 하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현재 이 순간에 오게 되면,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째, 정신과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는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신기하고 좋은 일들이 아주 사소하긴 하지만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처음엔 막 신기하다 이랬는데 요즘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어지간한 것들은. 그렇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제가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편하다, 좋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누구든 저랑 뭐 이렇게 조금 시간을 보내면은 굉장히 그 뒤끝이 좋으실걸요.
제가 아무리 술 먹고 이사간 뭐 하더라도 아마 뒤끝이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났던 그 경험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 의식의 밝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파수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의 주파수가 자꾸 높은 주파수로 올라가면 갈수록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디 우리나라 사람들 주파수 굉장히 낮거든요. 예, 자살률 높고 다들 보면 엄청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뭘까? 예, 그 석가모니가 얘기하시는 두카입니다. 예. 이게 뭔가 자동적인 생각에 의한 그 폐해를 통제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 우리는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을 하고 콩팥을 통해서 내보내고 다 배설하잖아요. 그 육체적인 독소는 배설을 하면서 정신적인 독소는 배출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소가 계속 머리에 쌓여 있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독성 물질을 빼는 방법이에요. 축적되지 않도록.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고 일어나는 거를 배설을 잘 하자. 배출을. 어떻게 한다? 예, 그걸 믿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자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예,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부디 이 영상 얼마나 찍었지? 굉장히 긴게 찍은 것 같은데 40분. 제가 40분 동안 떠들었어요. 하여튼 부디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하셨던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의식체계, 우리의 정신 스트럭처를 좀 이렇게 관조하시고 한번 직접 실천하셔서 그 이익을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장담컨대 현존의식이 발현될수록 스트레이트 마인드풀니스 성향이 강해질수록 분명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좋은 일 많이 생깁니다. 예,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